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8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언론계의 화제는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왜? 한겨레 신문이 시리즈를 하나 시작했거든요. 위기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한겨레가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신문사에 있어 본 사람은 금방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알지만, 아마 보통의 시청자분들은 그냥 뭐 기획기사를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한겨레는 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흘간 그 시리즈로 한다고 했죠. 제목은 위기의 민주당이고, 왜 이 시리즈를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한겨레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 등 잇따른 악재로 민주당이 치명적인 신뢰의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대표가 전면 쇄신을 약속하며 임명한 혁신기구의 수장마저 과거에 쓴 글로 논란을 빚은 뒤 초고속 낙마하면서 그 위기는 더욱 커진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현 상황을 진단을 했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5월 23일부터 6월 7일, 어제까지 현역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관, 원외 인사, 전문가 30명 정도를 인터뷰했고요.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그 이후에 철회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시민 12명도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죠. 따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취재 경위를 설명하고,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오늘만 피하자. 이재명 대표 무한 책임 대신 프레임 싸움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직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응급 처방으로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이다. 전략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자, 이 인터뷰에 응한 이들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지적한 것은 민주당 내부의 인식이 대중과 괴리됐다.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이 뭐 검찰이 수사만 하면 뭐 기획수사다. 내지는 뭐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게 이제 지적이 나왔다는 거고, 중병을 앓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조차 얘기하지 않으면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코멘트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들이 검수완박, 꼼수 탈당,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법,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왜 분당에 자리가 났는데 개항까지 가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도덕이 밥 먹여주냐라는 식의 도덕 불감증,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꺼내서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고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악과 싸우니까 작은 잘못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뭐 이런 주문까지를 담고 있는데, 뭐 내용이야. 그동안 뭐 신문방송 또는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데서 약간 중립적인 패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 이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한겨레 신문이 부추겨 온 거 아닌가요? 한겨레 신문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마치 대장동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라는 식의 보도,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공격하는 듯한 보도, 대장동이 윤석열과 뭐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뭐 부산저축은행이 그 원천적인 출발점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재명 대표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던 것이 한겨레 아닌가. 제가 뭐 한겨레 신문 열심히 안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편파적인 기사를 썼던 곳이 한겨레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겨레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 펼쳤을 거라고 제가 얼핏 본 한겨레 신문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꼼수 탈당, 검수 완박, 이재명 대표 보선 출마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에 한겨레 신문이 써왔던 기사가 다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는 결국 한겨레 신문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여왔던 입장이 다 잘못됐습니다라는 반성문의 다름 아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 그럼에도 한겨레는 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을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다.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독자들이 한겨레 신문이 이런 시리즈를 했을 때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야? 한겨레 신문이 오늘날 이재명을 만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이런 지적이 아마 한겨레 신문 내부의 편집진 사이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 결국 자충수 두는 것 아니야? 우리가 이재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 와서 지금 마치 이재명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이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한겨레 신문 내부의 비판적 입장 아마 그런 것들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자 생활했을 때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그 시리즈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이 되면 곤란한 거죠. 그러면 그걸 읽는 독자들이나 보는 시청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리즈를 시작할 때는 늘 약간의 반성, 이 시리즈를 왜 하느냐, 그리고 시리즈가 나갔을 때 반응, 독자들 내지는 시청자들의 반응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합니다. 한겨레 신문도 그거 고려 안 했을까요? 고려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리즈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에 참패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아웃을 노린 거냐? 많은 유튜버들이나 좀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지금 이재명에 든 채찍은 주마가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죠. 이재명 아웃은 아닙니다. 이재명이 타고 있는 이 말을 죽여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살리기 위해서 기수한테 지적을 하는 거죠. 이재명 아웃이 목표가 아니고 저는 이재명의 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런 한겨레 신문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딜레마죠. 한겨레 신문에 맞선다. 맞설 수 없죠. 저는 맞설 수 없다고 봅니다. 왜? 한겨레 신문은 이른바 민주당 진영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교과서를 팽개치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겨레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걸 팽개치고 참고서만 가지고서 난 공부하겠다?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맞설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한겨레 신문의 지적을 그대로 따라서 반성하고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지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맞설 수도 없고 한겨레 신문의 지적을 100% 수용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수용하면 그건 이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딜레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을 놓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전망은 틀릴 수도 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점점 더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겉과 속이 다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한겨레 신문의 지적이라는 게 결국 현역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나 원외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의뢰 지적이죠.
그 지적을 수용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한겨레 신문이 모르는 구석에 가서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겉과 속이 달라지죠. 점점 더 표리부동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한겨레 신문의 목표가 이재명 아웃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습니다. 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 스타일 이거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뭐 즉흥적인 대응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를 정치권에서 지금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략적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오늘 제목에서 뽑았듯이 오늘만 피하자는 데는 능수능란한 사람인데 정치는 오늘만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피했을 때 내일 어떤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오늘을 피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 전략적 사고는 조금 약하다. 그러나 응급 처방을 하는 데에는 매우 그러니까 이른바 잔재주에 능하다. 그런데 큰 그림에 약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런 한겨레 신문의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더 잔재주를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적한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뭐 당내 뭐 돈봉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김연아는요, 뭐 박순자는요, 뭐 태영호는요 이런 식의 얘기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 거는 안 하지만 이제 뭐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문제점을 직격하겠죠. 그러면서 프레임을 여기서 뭐 프레임 싸움만 한다 그러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으로서. 그러나 그 프레임 전환이 일반 유권자들한테 먹힐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야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대응해 나가고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표직 안 내려놓을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 안 내려놓는 것이 목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겨레 신문마저 이제 채찍을 들었으면 이재명 대표는 점점 더 표리부동한 정치인으로 이제 이 현 정국을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마 혁신위원회 수준보다도 더 나가서 제가 자꾸 문재인 모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원 이름이 뭐 혁신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문재인 모델을 차용해서 내년 총선 때 돌파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이 한겨레의 채찍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 문재인 모델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재명 대표의 구상을 아마 하나 둘씩 실천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뭐 사실은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윤석열 정부의 그 모든 화살을 돌리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한겨레 지적대로 그게 일반 유권자들과의 정서적 괴리가 너무 커서 지금 잘 먹히지 않고 있다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 괴리감을 좁히는 것처럼 위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근본적인 변화 이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은밀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